이제는 실전 투자다. 해외 선물 데스매치 한보람입니다. 6월의 첫째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금요일과는 다르게 오늘은 좀 긴장이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G7 정상회의도 그렇고요. 또 12일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14일에는 미국의 FOMC와 유럽의 ECB 통화회의도 있습니다. 또 15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회의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국내에서는 13일에 지방선거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월드컵까지 진행이 되는 한 주입니다. 자,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이벤트들 얘기만 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숨이 찰 정도인데요. 그동안 해외 선물 데스매치 멘토님들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런 이슈들을 대비해서 전략들을 잘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멘티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멘토링을 잘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수익률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다음 주가 좀 불안한데 또 나도 그 멘토링 들으면서 좀 팁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해외 선물 데스매치 참가 신청 꼭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6월 8일 해외 선물 데스매치,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성준 과장님과 함께 문을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해외 선물 데스매치 시즌2 해설을 맡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성준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에 한 4번 정도 방송을 하시면서 좀 방송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각각의 그 멘토님들도 한 번씩 다 찾아뵙고 그리고 인사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조금 더 이제 멘티님들께 조금 더 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만큼 더 활기찬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요일에 함께하는 특별한 분입니다. 아프리카 BJ 까루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 하셨는데 혹시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있었나요? 그냥 떨지 말고 잘해라라는 칭찬도 있었고요. 네. 격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까루님은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10년 넘게 방송을 한 프로 BJ이십니다. 게임과 관련된 방송도 하시고 또 여행 관련 방송도 하시고 또 방송에서 직접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걸 방송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까루님이 직접 방송을 하시면서 실제로 돈을 잃을 때도 있었을 거고 돈을 버실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아프리카 TV 시청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내공들이 쌓였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각오로 좀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해외 선물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혼자서 거래할 때하고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반응들을 보면서 하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데스매치 참여하고 계시는 멘토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또 이제 멘티 분들 모든 분들이 자기 거래가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좀 평상시에 자기 실력보다 조금 좀 주춤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위축도 좀 들 수도 있고요. 더 보여줘야지 하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보여주는 거래를 해주셨기 때문에 멘티분들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멘티분들의 공감도 해주시면서 또 한번 크게 잃어보셨던 분인 만큼 또 신랄한 비판까지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딴 적도 있었는데 왜 다른 거는 지금 이런 것만 원래 남 딴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배 아프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도 역시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지표의 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제 과장님이 이번 주 내내 지표 읽어주는 남자의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어떤 지표 있는지도 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오늘은 일본의 GDP 발표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가 값이 이제 시장 움직임이 변동사항이 있었고. 플러스해서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승재 전문가님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일본의 GDP가 지금 왜 중요한 상황이냐 하면은 일본의 GDP가 실제로 22개월 연속 상승을 했어요. 일본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22개월 상승을 보여주다가 첫 번째 이제 경제 상장의 하락을 맞은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2분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분기 때는 많은 그 전문가들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발표도 하고 있지만은 이 한번 역성장세를 보여주면은 이게 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요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 실제로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내수 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수 부진이 일본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한 이후로 내수 부진은 아예 만성화된 상태예요,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비 성향이 이제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이제 최저값이나 그런 스마트폰 판매 감소 아니면 이제 원유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더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어찌됐든 22개월 약 2년 동안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바탕은 아베노믹스가 추진해온 일단 낮은 금리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제 확실히 서포트를 많이 해줬어요. 법인세 인하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는 양적 성장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수 쪽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양적 성장을 무역도 좋아지고 양적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업들의 고용도 늘어났는데 막상 이 고용을 보니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단기 근로에 대한 이제 지급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노동 비용 지급 부분에서는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만 되는 성장만 있었지 내수 상승이 실제로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GDP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이번 GDP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됐던 거고요. 2분기 GDP 역시 지금 일본에서는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과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2분기에 다시 성장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 점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탈락자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오늘까지 수익률을 집계를 해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탈락자가 발표되게 되는데 때문에 오늘 좀 멘티분들이 좀 힘차게 달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어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냈던 멘티도 있고요. 반면에 수익률이 좀 떨어졌던 멘티들도 있었는데 오늘 과연 그 수익률 변동이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16위부터 12위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6위와 15위 스펙트님과 월드탑님 여전히 자리 지키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문서진 멘토의 멘티들이 꾸준하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는 종종 얼굴을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날 약간의 손실을 봤던 아이언 골렘 원님 오늘은 수익률 회복하면서 14위로 재진입했습니다. 자, 점점 여승재 멘토의 멘티들이 순위권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신규 진입하셨는데요. 적토마입니다 멘티 5% 수익률 기록합니다. 12위 역시 여승재 멘토의 멘티고요. 다시 아자자님 6.86% 플러스로 12위 유지합니다. 11위부터 7위는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순위 상승하신 분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순위권에 재진입하신 오늘은 수익중님, 그 이름 오늘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네요. 어제보다 10배가량 수익률 상승하면서 11위입니다. 10위와 9위 어제와 순위 변동 없는 모습이고요. 두 멘티 모두 신동준 멘토의 멘티입니다. 8위, 7위 모두 신동준 멘토의 멘티네요. 역시 진드키 투자하라님, 어제 떨어졌던 순위 그대로 오늘 다시 부활했습니다. 14%대 수익률과 함께 6계단 올라오면서 8위에 자리합니다. 7위 역시 신동준 멘티고요. 감사드림님, 어제와 수익률 변동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위부터 1위까지 상위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풍요애플 멘토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먼저 6위는 루이 사세님 18%대 수익률 기록했고요. 신동준 멘토의 멘티입니다. 자, 5위 자유88님 여승재 멘토의 멘티로 20% 수익률이고요. 자, 4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 변동이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탑3에 이름을 올렸던 파라농시님이 전날보다 수익이 조금 주춤하면서 4위로 내려오셨고요. 풍요애플 멘토의 멘티 시골아빠 38% 수익률 유지하면서 3위입니다.
자, 이 두 분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처음부터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승재 멘토가 오늘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민트 초코님이 64% 수익률로 2위로 내려오셨고요. 큰시황님 무려 73.58%의 수익으로 수익을 점점 더 확대시키면서 당당하게 1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탈락자가 발표되기 때문인지 좀 경쟁에 한층 더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데스매치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첫 5주 동안은 멘티들의 수익률로 경쟁이 이뤄집니다. 이번 주가 두 번째 주였고요. 또 본격적인 데스매치가 시작되는 한 주였죠. 이번 한 주간 각 멘토들의 멘티들의 주간 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탈락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승재 멘토의 멘티들의 월요일 수익률의 평균, 그 화요일 수익률 평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5일 동안 각각 요일마다의 수익률 평균을 집계를 해서 그 모든 수익률을 합한 것이 이제 그 팀의 전체 수익률, 주간 수익률로 집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 팀별 순위를 매기고요. 자, 1위 팀은 탈락자가 없습니다. 2위 팀은 하위 5%, 3위 팀은 하위 10% 탈락하고요. 4위 팀은 하위 15%, 5위 팀은 하위 20%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어제 이번 주에 이제 주간 수익률 계속해서 저희 평균을 집계를 해왔고요. 이번 주 탈락자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11일에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운영 규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옆에서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좀 말씀을 어려울 잘 것 해주셔가지고 같아서. 네. 보시는 분들도 다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에 그 집계를 하는 방식이 이게 월요일에 전체 이제 수익률을 다 계산을 하고 평균을. 네. 그다음 또 화요일 거도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는 방식 자체가 벌써 과정을 좀 중요시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딱 한 주의 결과만 놓고 마이너스 20%, 플러스 30%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집어주셨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래를 계속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팀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그 포인트 잘 잡아서 잘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좀 순위 이제 같이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떤 멘토가 좀 불안해 보이시나요? 일단 그 풍요의 아까 멘토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 이제 성적이 아주 좋다고 지금 그렇죠. 집계상 네. 나오고 있는데 풍요의 님 말고 그 여승재 멘토님 이분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떨어질 사람들, 떨어질 멘토나 멘티 그분들이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광무 멘토님 이분 지금 보면요 이광무 멘토님 슬하에 계시는 멘티 분들이 거래를 안 하고 있죠. 그죠? 지난 주에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도 안 하고요. 왜 참여한 거죠? 아,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 좀 약간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하실 때 좀 멘티분들이 약간 좀 힘을 내시는 게 있는데 계속 수요일에 출연이시거든요, 멘토님이.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쉬었죠. 다음 주 지방선거 때문에 또 쉬죠. 네. 조금 지금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광무 멘토님 조금 더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멘토님이 이제 부진하고 설명 안 해주셔도 멘티분들이 개별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아무래도 근데 그 저희 데스매치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은 멘토님을 팔로우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멘티님들이 매매를 하겠다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겠는데 이 멘티님도 이제 멘토님의 의견을 듣고 이제 매매 진입을 하고 싶은데 십자리 지금 일단은 그 팁 저게 딱 하필이면 또 수요일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요. 참 애매하게 된 상황이라고 좀 개인적으로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번째 탈락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은 거래를 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탈락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일단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일단 저희가 3거래일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수익률이 강제로 10%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아마 계속 수익률이 강제로 차감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거래를 안 한다고 해서 제로가 아니군요. 그렇죠. 네네네. 마이너스로 이제 땅 받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3일 동안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10%. 네네. 또 3일 안 하면 또 마이너스 또, 네. 20%. 이야, 이거 룰을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열심히 멘토님들을 따라가라는
취지 자체를 일단 진행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서바이벌 게임이다 보니까 매매 없이 수익률 한 번 딱 찍고 나서 매매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편해를 이제 막고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룰을 정했던 거죠, 저희가. 뭐 저희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늘 2주차긴 하지만 이제 첫 번째 탈락자가 발생하는 주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뭐 살아남게 되신다면 멘티분들이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 삽티님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 네, 여승재 멘토님의 이제 멘티시죠, 삽티님. 예, 제가 쭉 자료를 봤거든요. 지난주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삽티님 거래가 너무 많다, 거래를 줄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경험자로서 네. 저도 많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마이너스가 더 커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요. 거래를 정말 줄였어요. 그런가요? 삽티님이. 네. 예.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거래가 거의 없어요. 지난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절반 이상 더 줄인 것 같아요. 삽티님이 거래량을 좀 줄이긴 했는데 횟수도 줄이고요. 근데 결과는 똑같죠. 거의 밑에 순위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거래수를 줄였는데도 네. 수익을 보지 못하면 본인이 출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제가요? 네. 자료화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거래 횟수를 줄였는데도 순위권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 네. 있다. 성적이 별로 안 좋다. 그럼 본인 이제 실력이 조금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여승재 멘토님의 말을 좀 제대로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분명히 오를 텐데 그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서 매매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네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전문가분들이 조언을 해줘도 거래량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이렇네.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하는 분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더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승재 멘토의 멘티분들 다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뭐 순위권에 자리를 하고 계시고 삽티님 조금 더 이제 약간 고집을 버리시고 여승재 멘토를 좀 잘 따라가시면서 평정심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평정심 팬이시잖아요. 네, 평정심 팬인데 실제로 지금 제가 여승재 멘토님들 전체에 대한 멘티 분들을 한 번씩 딱 봤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익 나신 분들은 적은 거래에서 멘토님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실제 수익을 많이 내셨고, 네. 수익 자체가 마이너스로 평가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대부분 거래가 많으세요. 거래가 보편적으로 많고, 거래가 많은 반면에 오히려 이제 그 멘토님이 진행하는, 제가 신동준 멘토님은 여승재 멘토님의 그 강의를 봤을 때 네. 실제로 많은 매매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99%가 다 마이너스 실적 갖고 있는 분들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매매하실 때 수익 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하시거든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멘토님들 아무래도 조금 잘 따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데스매치 참가하시는 멘티분들이라면 멘토분의 멘토링을 잘 따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을 또 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서진 멘토의 멘티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씩 순위권에 이름이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 아직은 순위권에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서진 멘토가 이번 주부터는 좀 공격적인 뭐 멘토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좀 눈에 띄는 멘토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문서지 멘토님 밑에 이제 멘티분들 쭉 보는데요. 여기 건강해지자님, 네. 예, 필명이 건강해지자인데요. 이분 거래를 쭉 보면 거래 횟수는 상당해요. 네. 계속 거래 뭐 여러 가지 종류도 바꿔가시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문서진 멘토님이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 판단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래 이게 지금 똑같은 종류 그 똑같은 종목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 다음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다른 거 건드렸다가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예, 똑같은 것만 해서 계속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평정심 잃고 그냥 공격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겨봐야지 그런 생각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시장을 보면서 맞서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99.9% 이제 망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계속 단타 매매에 대한 좀 지적들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칭찬해주고 싶은 멘티분들도 좀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해요. 오늘도 역시 큰 수익을 실현하신 큰시황님 6월에 참가 신청을 하고 좀 늦게 이제 경쟁에 참여를 하셨는데 굉장히 상승세가 무서운 상황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아예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저께 포지션을 잡고 있던 거를 오히려 더 수익을 확대를 시켰던 거거든요. 네. 미결제 장고 포지션을.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 참여하기 전에 이제 한번 오늘 거래에 또 추가로 있었나 했더니 기존에 이제 미결제 포지션을 갖고 있던 거를 청산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분명히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의 또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또 껑쑥 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순위 발표되는 이제 멘토님들 1순위가 가장 유력한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들고 있고요. 굉장히 일단은 거래량 자체도 적게 매매하시고 그리고 타겟도 원유만 매매를 하세요. 어제 이제 풍요 멘토님께서 이제 짤막하게 이제 강의도 해주셨는데. 네. 나스닥이랑 이제 원유를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원유 부분에서도 정확한 부분은 지금 계속 차트 기술적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시고 있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순위권에 저희가 풍요애플 멘토와 여승재 멘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용하게 따라오고 있는 멘토가 한 분 계시잖아요. 신동준 멘토님. 네, 오늘도 신동준 멘토님이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계세요.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랭킹 6위부터 10위까지는 신동준 멘토님의 멘티님으로 쫙 깔려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분들 역시 신동준 멘토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을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신동준 멘토님께서는 매수 포인트가 아닐 때에는 무조건 기다려라.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가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딱딱 잡아줄 때만 이분들은 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매매가 뭐 거의 한 하루 반나 정도까지 없다가 또 다 잡아줬을 때 들어가고 거기서 이익 포지션 내고 그리고 청산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수익률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쌓여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산 손익 자체는 이익 자체는 계속 쌓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일단은 그 거래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큰 부분을 작용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장기화 이제 저희가 3주차, 4주차 될 때는 이게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멘토님을 잘 따르는 것이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우승을 하면 시카고에 함께 가는 혜택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시카고에 여행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카고 거래소, CME 거래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희 첫 방송할 때 CME 거래소에서 뭐 인터뷰 영상 보여드리면서 CME 거래소에 대한 설명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 중개회사죠. RJ 오브라이언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좀 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Good morning. This is Dave Toth with an RJO Market Insights technical webcast update for Wednesday, June 6th on the S&P 500, Euro, crude oil, and gold markets. Starting off here with a 4-hourly chart of the June S&P contract, and as we discussed in our most recent blog update, you can see this week's break back above the 2742 high from May 22nd. That confirms the mid-May to late May sell-off attempt as a three-wave and thus corrective sequence and reaffirms at least the intermediate term trend is up, with the important byproduct being the definition of that 29 May low at 2675. As our new short-term risk parameter, this market is now minimally required to fail below to mitigate a more immediate bullish count.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you can see on a daily close-only chart, you can see the market's position still in the middle of this year's broader range that maintains the odds of aimless whipsaw risk and further consolidation.
However, the positives taken out of the past month and a half's or 2 months recovery is that it reinforces, the longer the market remains in this range, it reinforces the prospect, the longer-term bullish prospect, that all the price action down from that January 26th high, all-time high close at 28.75 is corrective and consolidative within the context of the secular bull trend. And from this longer-term perspective, that May 2nd next larger degree corrective low close at 26.25 remains intact as our key long-term risk parameter. This market's really minimally required to fail below to defer or threaten a broader bullish count. Moving to a long-term weekly log scale chart, you can see the dominance and the magnitude of the secular uptrend and the importance of what we just discussed about the prospect that the past few months mere lateral price action is likely corrective, consolidative within this secular bull trend to eventual new all-time highs above 28.79. You can see that as a result of this labored sell-off attempt, the market has beaten up the sentiment figures to those consistent with relatively low levels that have warned of and accompanied the ends of bull market corrections for quite a number of years now. And you can also see that this sell-off attempt has thus far stalled at a Fibonacci minimum 38.2% retrace of even a suspected third wave rally from that November 2016 low at 2028 up to 28.79. So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that reinforce the longer-term bullish count that the price action over the past few months is merely corrective consolidative ahead of a resumption of the secular bull trend. And now the near-term challenge is identifying the risk levels, the specific risk levels to a continued bullish policy. And for shorter-term traders, a bullish policy remains advised with a failure below the 26.92 low close or the 26.75 intraday low required to threaten that view enough to warrant moving to a neutral sideline position. And for longer-term players, a bullish policy remains advised until the market can prove weakness below that 26.25 low close from May 2nd. And in lieu of such weakness, we ultimately anticipate a resumption and possibly an acceleration of the secular bull trend. Moving to an intraday 4-hourly chart of the June Globex Euro contract, and as we discussed in yesterday's update, the market's failure to sustain recent losses below a 117.46 corrective high has confirmed a bullish divergence in momentum and exposed at least the intermediate term trend is up, defining that May 29th low at 115.26 as one of developing importance in our new short-term risk parameter from which non-bearish decisions like short covers and cautious bullish punts can now be objectively based and managed. Within the context of this year's broader sell-off, however, we're advising traders to first approach, longer-term traders to first approach this recovery attempt as just a slightly larger degree corrective recovery within the longer-term downtrend, and a recovery that we believe could reach the 119 or 120 handle areas in the weeks ahead. An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March 1st low at 121.66 remains as our key long-term risk parameter this market is required to recover above to render this sell-off attempt a three-wave and thus corrective sequence consistent with this, what we believe is a new secular bull market. From a very long-term perspective, and while we do believe the market is in a major multi-year base and reversal threat environment, we believe this year's relapse attempt is part of a correction within a major correction within that long-term base and reversal threat. You can see the market has already retraced about 38.2% of the entire DECE 2016 to Feb 2018 rally, but given the magnitude of that rally, this market could easily continue to correct for many weeks or even months ahead, and therein lies the rationale behind first approaching this recovery attempt as a larger degree correction within an even more significant correction lower. So these issues considered, short-term traders with tighter risk profiles have been advised to move to a cautiously bullish policy with weakness below 115.25 required to negate that view. We will be watchful for countering bearish divergence in momentum from the 119 to 120 area that would stem this recovery and re-expose this year's broader slide. Long-term players remain advised to maintain a cautious bearish policy with strength above 121.66 required to negate that view and warrant its cover. Moving to a daily
log scale chart of the crude oil market, we've had some very significant unfoldings over the past few weeks, with the market's initial momentum failure below that 66.85 corrective low from early May, confirming a bearish divergence in momentum that defines that May 22nd high at 72.90 as the end of at least the 5-wave sequence up from that February 9th low at 58.07. The important byproduct is that definition of that 72.90 is our key risk parameter from which all non-bullish decisions like long covers and cautious bearish punts can now be objectively based and managed. Also, this confirmed bearish divergence is important from even a longer term perspective, moving to a weekly log scale active continuation chart, because in addition to speculating that high defined the end of a 5-wave sequence from just the February 2018 low at 58.07, that portion of the uptrend could be the completing 5th wave of a major 5-wave Elliott wave sequence dating from the June of 2017 low way down at 42.05, accompanied by historically frothy levels of bullish sentiment and waning momentum on a long-term weekly basis, along with 2 weeks ago an outside week. There's a number of factors that warn that 72.90 high is one of developing importance and could stand up for many weeks or even months ahead as the market exposes a correction of the entire past 11-month rally that could easily retrace 38 or 50% of that rally to the 59 to 55 handles. You can also see key former resistance from early 2017 that spanned most of the year from the 55 handle area, the same area as that 50% retrace. So we're anticipating what could be weeks or even months of a larger degree correction to the 59 to 55 level until and unless this market proves strength above 72.90. From a shorter term perspective, looking at the 4-hourly chart, this week's resumption of the intermediate, at least the intermediate term slide, leaves the May 30th high at 68.67 in its wake as the latest smaller degree corrective high and new short term risk parameter. This market is now minimally required to recover above to defer or threaten a more significant bearish count and expose a more significant corrective retest of the high, or quite possibly a resumption of the secular bull trend. So these issues considered, a bearish policy is now advised for both short and long term players, with strength above 68.67 required for shorter term traders to move to a neutral sideline position, and for longer term players to pair bearish exposure to more conservative levels. In lieu of such strength above at least 68.67, further and possibly accelerated losses are anticipated straight away. And finally, moving to the gold market on a long-term monthly log scale basis. The past couple of years resistance from the 1365 to 1377 area remains intact. However, given the extent and the impulsiveness of the 2016 rally that broke the secular bear trend from the September 2011 all-time high to the December 2015 low at 1045, we believe this market remains in the throes of a major multi-year base and reversal threat environment that will ultimately produce levels well above 1400, possibly even 1500. While the market remains capped by that resistance between the 1365 and 1377 area, we cannot underestimate the extent of further corrective setback. And moving to a weekly chart, it details the extent of the past couple of months relapse attempt. Thus far, the market has held the 38.2% retrace of the 2016-2018 portion of the rally from 1124 up to 1169, along with an erosion in our RJO Bullish Sentiment Index to area levels that have warned of and accompanied the ends of corrective lows in the past. So for these reasons, we're cautiously constructive in this environment. You can also see on a daily close-only basis, the market has thus far held the 61.8% retrace of the December through April portion of the rally. We also believe that the sell-off attempt from the January 2015 high at 1362 thus far is only a 3-wave and thus corrective sequence that would be consistent with a longer-term bullish count. However, proof of intermediate term strength above at least that May 10th high close at 1322 is and our key risk parameter is required to, in fact, break the sell-off attempt from that April 1360 high from April 11th. At this point, this downtrend remains arguably intact until the market can recover above 1322. However, from a very short-term perspective, looking at a 4-hourly chart,
The market has confirmed a bullish divergence in short-term momentum that defines that 21 May low at 1281 as one of developing importance within the context of a basing and reversal threat environment from a shorter-term perspective. By virtue of the last couple of days of May's continuation of this rally, the market has identified the 1291.40 low as the latest smaller degree corrective low and new short-term risk parameter from which cautious bullish policy can be objectively based and managed by shorter-term traders. In effect, we believe the market has defined the 1291 and 1326 levels as the key directional triggers heading forward. Longer-term players are advised to maintain a neutral to cautiously bearish policy with strength above 1326 spot 30 required to negate that view and warrant its cover ahead of what could be accelerated gains thereafter. By the same token, shorter-term traders with tighter risk profiles have been advised to move to a cautiously bullish policy with weakness below 1291 spot 40 required to threaten that view enough to warrant moving to a neutral sideline position. Please stay tuned to updates on these and other markets on our RJO Market Insights website, and good luck with today's trading. 네. 뭐 약간 눈 감고 들으니까 저는 ASMR 듣는 것처럼 좀 좋았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도 미국 갔을 때 작년에 이제 까로님하고 미국 갔을 때 RJO 방문하면서 이제 투자 전략가분들 이제 만나면서 이분도 만나봤는데 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그 방송 청취자분들도 이런 게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게 흔치는 않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방송 청취하시면서 이제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 데스매치 굉장히 좀 알찬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11시 그리고 금요일은 10시 밤에 꼭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까루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다 알아들으셨나요? 아, 못 알아듣죠. 다행히 이제 밑에 자막으로 또 써주셔서 그렇죠, 네. 봤는데 저도 이제 만났었거든요. 미국 네네. 갔을 때 저기 이제 차트 분석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 저분이 얘기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요긴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오일 관련된 차트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오일 주로 이제 거래하시는 그 멘토님도 계시니까 풍요애플님 맞죠? 주로 오일 하시는 것 같은데 오일이 저도 오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일 차트가 차트의 정석이 아닌가.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김에 저희 좀 풍요애플 멘토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네. 오늘 뭐 큰 시황님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저희 좀 영상으로만 짧게 만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오일 말씀해 주셨는데 오일의 뿔, 오일의 풍이라는 이름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풍요애플 멘토님 직접 만나볼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풍요입니다. 네. 네, 멘토님 오늘 굉장히 좀 또 어제부터 시작해서 큰 시황님이 오늘 굉장히 또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좀 그 비결이 네네.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그 큰시황님이 지금 뭐 1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체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그냥 방송만, 충실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있을 뿐이고요. 어제도 제가 나와가지고 크루드, 제가 상방입니다. 크루드. 자, 크루드 차트 보시면은 상방입니다라고. 자, 64.57 라인. 이 라인은 매수 라인입니다. 이 라인 매수 라인입니다. 어디까지 간다? 66.20 라인까지 간다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어제 멘트를 했어요. 오늘 어디 찍었습니까? 66.19 찍었습니다. 한틱 틀렸네요. 자, 오늘은 크루드 있잖아요. 매수하면 안 돼요. 오늘은 어쩐다? 자, 크루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다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어쩐다? 크루드가 시간을 필요한다. 시간은 오늘 계속 행보를 해줘야 한다. 박스권 행보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고 크루드가 오늘 상방 1호 66.20 라인 뚫고 간다. 그럼 우리는 어쩐다? 매도 쳐버려요. 자, 2030 라인 넘어가면 매도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어쩐다? 일주일 동안 제가 상방 했지만 이제는 어쩐다?
상공 라인을 가기 위해서는, 위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69달러, 69.06을 가기 위해서는 어쩐다? 여기서 행보를 해야 한다. 박스를 쳐줘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밑으로 왜 잘못하다가는 어디까지 내려갑니다? 61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단타 치는 날인데 오늘은 단타. 자, 이상입니다. 멘토님. 네네, 뭐 지금 말씀하십시오. 큰 시황님이 뭐 1등을 하는 것도 모르다 뭐 이럴 정도로 약간 뭐 멘티 나는 관심 없어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멘티님들이 잘 따라오시면서 큰 수익률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네네. 멘토님의 순위가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번 주부터 좀 멘토별 그 순위 매겨서 탈락자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몇 뒤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참, 죄송합니다만 이런 방송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별 생각은 없고요. 열심히 제가 네. 시황에 맞춰서 열심히 매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지금 데스매치 하신 분들이나 전체 매매하신 분들 음. 자진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나스닥이 되든 크루드가 되든 뭐 유로가 되든 정확한 방향성, 그날의 방향성과 그 한 주간의 방향성을 정확히 놓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지 자진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제 말씀 이해가시죠?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연결됐으니까 네. 하는 말인데 나스닥 여러분들 이게 국내하고 지금 굉장히 주식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 드릴게요. 자, 7,068라인 이 라인 1차 풍요가 하락 목표입니다. 하락 목표 왔어요. 자, 그래서 다 청소 안 했습니다. 2차 목표는 쭉 밑에가 있어요. 거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은 나스닥을 매도 치면 안 돼요. 이제는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월요일날 그러면 우리나라 장은 어떨까요? 뜰 수 있다 이겁니다. 밑으로 빠지면 월요일날 뜰 수 있다는 것은 말씀 올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나스닥을 목표 단가 왔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멘토님 그동안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만 직접 이야기를 못 나눠서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고생 많으시고요. 네. 네, 앞으로도 더 고맙습니다. 좋은 순위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풍요일불 멘토님은 항상 저렇게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절로 수익이 났어.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뭐 크루드 오일이랑 나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크루드 오일은 단타로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요일불 멘토님의 저런 약간 시큰둥한 태도. 일단은 굉장히 매력 있지 않으세요? 그럼요. 일단은 무관심한 척 하시지만은 정확하게 멘티님들이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점이 오히려 저게 더 맞지가 않나. 나는 일단은 내 정확한 포인트를 나의 멘티들한테 알려주고 고객들의 멘티들의 수익을 보장해 시킨다는 이런 점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네. 좀 신비주의세요. 방송 네. 출연도 잘 안 하시는데 그래도 왠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안 해주지만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은 네. 그런 멘토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단타에 대해서 뭐 역시 풍요애플님께서도 단타 매매에 대해서는 좀 경고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멘티분들 또 다른 투자자님께서도 단타는 조심해야 된다는 점. 뭐 까루님도 오늘 얘기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약간 오늘의 주제인 것 같아요. 단타는 위험하다. 단타는 위험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저한테 왜 그러시죠? 제가 볼 때도요. 네. 그 똑같은 그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정말 믿음이 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멘토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매력이 아닌가. 근데 풍요애플님 잠깐 봤는데 강단이 있으세요. 네, 딱 네. 이거 여기서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마세요. 딱딱 끊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고요. 아까 또 풍요애플님이 말씀해 주실 때 중간에 방향성이 확실치 않을 때는 들어가지 말아라. 네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방향성이 확실치 않았을 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단타로. 그러니까 정말 도박 같은 느낌으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계속 어떤 그 총알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들고 있는 그 상황이 길어지면 제가 불안한 거예요. 항상 거래를 해야만이
내가 뭘 들어가서 매수든 매도든 잡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해외 선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멘탈이라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큰 그림 보시면서 방향성 파악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멘토보단 멘탈. 멘토보단 멘탈. 네,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자체가 탈락자가 발생하는 주기 때문에 일단은 멘티님들이 불이 붙었어요. 네. 네, 불이 붙은 만큼 정확한 멘토링을 통한 멘티분들 잘 따라하시면서 매매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오버슈팅, 그러니까 시장이랑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평정심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까루님은 오늘도 어쩌는지 좀 소감이 궁금해요. 네, 뭐 탈락자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에 탈락자가 나오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경쟁심도 올라가고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주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 좀 보이면 그때 좀 거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로 좋은 순위권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까루님과 함께 했는데 까루님과 함께하는 이 금요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탈락자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부터 각 멘토별 멘티들의 수익률 평균을 계산해서 월요일 평균, 화요일 평균, 수요일 평균 이렇게 금요일까지 각 요일마다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 평균을 합한 것으로 주간 수익률을 집계를 하고요. 그 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1위 멘토부터 5위 멘토까지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1위 멘토는 전원 통과로 다음 주에 모든 멘티가 또 다시 이제 데스매치에 참가를 할 수 있고요. 2위부터는 각 순위별로 좀 밑에서부터 그 하위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탈락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주는 이미 마무리가 됐죠.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탈락자 발표가 되고 나면 근데 탈락자가 정말로 눈앞에 탈락자가 나타나면 더 이 경쟁에 불이 붙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조금 잘 살아남으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서 또 수익률 많이 올리시고 순위 많이 상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저희 탈락자 발표되는 월요일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1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는 실전 투자하시죠.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